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한국의 날씨는 많이 추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는 여기 온도가 나와 있는데 아침 일찍인데도 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첫눈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은 좋은데 잠깐 동안 좀 온도가 떨어지면서 눈도 한번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이제 성탄절이 멀지 않았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월 20일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따뜻한 겨울은 어제도 지속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68%, S&P 500이 0.59%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66%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굉장히 고르게 상승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러셀 2000 안에 들어가 있는 소형주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데요. 어제도 무려 1.94%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러셀 2000 인덱스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7.38%나 급등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11.84% 올라가는 굉장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러셀 2000 지수 혹은 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ETF 몇 가지를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제가 먼저 시킹알파에 도착을 해서 5개의 ETF를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 IWM이고요. iShares Russell 2000 ETF, 따라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VTWO도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ETF는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AUM입니다. Asset Under Management의 약자죠.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IWM 같은 경우는 63.13 빌리언이고요. VTWO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ETF는 IW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Expense Ratio, 따라서 수수료를 보시면요. IWM은 0.19%, 하지만 VTWO는 0.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두 개의 ETF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IWO, 그리고 또 하나는 IWN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IWM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러셀 20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성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만 모아놓은 소형주는 IWO, 그리고 IWN은요, 그 중에서 이제 가치주만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소형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WO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러셀 2000 지수에 가치주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IW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개 모두 지금 수수료는 0.24%로 갔고요. 운용 자금도 규모가 비슷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ARKK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는 굉장히 높습니다. 0.75%,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좀 감당을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YTD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시면요. IWM은 15.88%, 그리고 VTW는 15.62,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성장주가 모여져 있는 IWO 같은 경우는 18.3%로 IWM을 능가하고요. 반면에 가치주가 주로 들어가 있는 IWN 같은 경우는 12.87%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 같은 경우는 74.59%라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올해 한 해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RKK의 퍼포먼스가 월등합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18.92% 올라갔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의 수익률은 한 달 동안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TF 그레이드입니다. 시킹알파가 제공하는 퀀트 애널리시스 툴, 즉 수치적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5가지의 ETF 모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자,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당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러셀 2000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형주는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부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가 가장 좀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디비던드 배당을 보시면요. 배당 역시도 다른 ETF에 비해서 ARKK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ARKK 같은 경우는 다른 ETF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좋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형주의 모멘텀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좀 위험은 크지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식들은요. 대체적으로 수치적 평가에 대한 수치가 비슷한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IWM 그리고 VTWO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배당률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디비던드 일드, 즉 배당률을 TTM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TM이라는 것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죠. 따라서 지금 현재 각 ETF가 과거 1년 동안 지급한 배당금을요. 현재 주가로 나눈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ETF는 IWN입니다. 아무래도 가치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2.1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 VTW가 1.49%, IWM이 1.4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년간 배당률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현재 VTW는 17.08%라는 굉장히 좋은 배당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IWN도 12.38%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요. 5개 주식 모두 지난 3개월, 6개월, 12개월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3년 수익률입니다. 3년 수익률을 보시면요. 지금 IWO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48%, 그리고 ARKK는 무려 마이너스 58.2%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 2022년 베어마켓의 악몽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부분인데요. 자, 일단 Assets in Top 10, 따라서 전체 자금 중에서 탑 10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ETF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3.28, 3.26, 6.52, 4.64%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ARKK를 보시면 전체 자금 중에 무려 62.3%가 10개의 주식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비교적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다랗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넘버 오브 홀딩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ETF가 담고 있는 종목의 숫자인데요. 대부분의 ETF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담고 있는 반면 ARKK는 단 36개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종목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5개의 ETF를 정리해보면요. 나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소형주에 투자하지만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ETF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는 이번 기회에 좀 커다랗게 베팅을 해보고 싶다. 리스크가 좀 커도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주가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서는 ARK가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산타 랠리는 굉장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요. 과연 이번 산타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산타 랠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올해 월가의 산타크로스 랠리는 12월부터 1월까지 S&P 500 지수의 공식적인 7번의 섹션을 넘어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식적인 7번의 섹션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회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 리서치 전략가인 스티븐 스투마이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월요일날 투자 메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28년부터 시작된 12월 마지막 10번의 섹션에서 S&P 500 지수는요, 72%의 확률을 가지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70%가 넘는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1.17%를 기록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산타크로스 랠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산타크로스 랠리는요, 12월의 마지막 5일의 거래일, 그리고 1월 들어서 첫 번째 이틀, 이렇게 포함해서 7번의 섹션을 우리가 보통 산타크로스 랠리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무려 79%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에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거래일까지 내년 초까지 올라갈 확률이 거의 80%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 평균적인 수익률은 1.6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타 랠리가 일찍 찾아왔죠. 올해 S&P 500 지수는요, 12월 첫 번째 10번의 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10번의 섹션이 상승을 하면 그달의 마지막 10일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수익률은 0.88%니까 1%가 되지 않은 굉장히 완만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역사적인 통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스투마이어는요, 아직까지도 전체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의 비율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은 주식들이 52주 신고가를 찍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모멘텀이 좋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3대 지수 평균이 최근 7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스투마이어에 따르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구조적인 강세장, 우리가 보통 대세 상승장이라 그러죠. 이러한 대세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산타 랠리가 빨리 찾아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 말까지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요, 이번 상승장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짐 크레이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황소는 이제 상승론자죠. 곰은 하락론자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떻건 간에 돈을 벌 수는 있다. 하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이 얘기는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슬슬 이익 실현을 할 때다라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CNBC의 쇼 호스트 짐 크레이머는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고 최근 강세장에서 상승세를 보인 주식에서 약간의 이익을 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요, 화요일날 매드머니 쇼에서 만약 당신이 큰 이익을 얻었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이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테이블에서 조금만 떼어내라, 이렇게 진심으로 조언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자 주식들이 패자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 조금 파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절은 항상 옳다. 이런 예의가 나오는 거고요. 크레이머는 시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수익을 내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 따라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크레이머가 추천하는 한 가지 전략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 기업의 일부 포지션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특히 낙관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요, 그냥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는 보유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요,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조금은 익절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레이머는 브로드컴 주식에서 이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펀드멘탈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반 동안 칩 제조업체이자 소프트웨어 회사가 20% 이상 주가가 상승했다. 따라서 이렇게 한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20%나 주가가 올라갔다면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신탁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일부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크레이머는 또한 화요일날 15% 이상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 400% 이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어펌 같은 종목도요, 일부 매도, 일부 보유 전략을 적용하는 종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에서 정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 언제가 꼭진지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상승하는 동안 승자를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보통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산처럼 보이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심하게 많이 올라갔다, 좀 빠른 시간에 급등했다, 이럴 때는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하고요, 또 떨어지는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업계의 표준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2023년 미국에서는요,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기록적인 수치긴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판매량이 뒤처지고 있다. 자,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뒤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 전역에 제한된 충전 인프라 때문이다. 왜냐하면 많은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이 이렇게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미국 내 판매를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테슬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급속 충전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슈퍼차저 스테이션은 다른 충전소가 드문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를 따라서 주요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선점 효과를 발휘하면서 좋은 위치에, 알짜 위치에 충전소를 많이 만든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 SAE 인터내셔널은요, 새로운 표준으로 테슬라 북미 충전 표준 커넥터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북미에서는 테슬라의 NACS가 공식적인 충전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새롭게 확정된 표준은요, 모든 차량 그리고 충전 장비 공급업체, 제조업체가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조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현재 및 미래의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전국의 충전 액세스를 확대한다, 이렇게 미국 에너지 교통합동사무소가 화요일날 성명에서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의 충전 표준은요, 대부분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전기차에 통합한 복합 충전 표준, 우리가 CCS라고 부르는 거죠. Combined Charging Standard Connector와 오랫동안 충돌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화요일의 발표는요, 본질적으로 올해 업계 전반에서 이름이 일어나고 있던 일을 공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CCS가 아니라 NACS 방식이 우리 북미의 표준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테슬라는 올해 초 네트워크의 일부를 개방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2024년 말까지 최소 7,500대의 충전기를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량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전기차에 NACS를 사용하고 향후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기로 서명을 했죠. 자, 이제 누구도 테슬라만의 문제라고 이것을 말할 수 없다. 이제 NACS는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아니라 북미의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드, GM 같은 기업은요, 내년까지 전기차에 CCS 기술이 탑재된 고객에게는요, 어댑터를 제공을 하면서 NACS 커넥터가 없어도 테슬라 네트워크에 연결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은 2025년부터는요, 공식적으로 CCS를 버리고 NACS 충전 방식을 이제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는요, CCS의 시대는 가고 NACS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테슬라 차량을 선택하는데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아티클인데요. 여기 종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나쁜 뉴스가 한 달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굉장히 좀 저 역시도 궁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 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테슬라의 컨센서스는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고요. 테슬라 주식은 과거에도 예상을 뒤엎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주요 월가의 추정치는 하락하는 반면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추정치 하락은요, 일반적으로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리님 그리고 저 역시도 도대체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해지는 거죠. 테슬라 주가는요, 지난 한 달 동안 약 6%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나스닥 지수보다 약 1% 정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수를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달까지 견조한 주가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슈가 수면 아래에서는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요, 월가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4분기의 인도량을 약 47만 3천 대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4분기에 들어설 때 따라서 10월 초에는 예상했던 수치가 49만 대였거든요. 따라서 단 몇 개월 만에 49만 대였던 전망치가 47만 3천 대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2024년 인도량에 대한 컨센서스는요, 같은 기간 동안 약 230만 대에서 현재는 210만 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실망스럽죠. 따라서 2024년 수익에 대한 컨센서스 떨어졌는데요. 현재 주당 3.8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달 전에는 원래 4.67달러였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대한 어닝 전망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추정치 하락은요, 일반적으로 주식의 역풍이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이런 추정치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요, 기존에 테슬라의 전망치는 좀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했다. 너무나 높았다.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RBC의 애널리스트 톰 나라얀이 나오는데요. 월요일 날 테슬라의 2024년 판매량 추정치가 하락하면서 이제는 위험이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어닝 발표가 될 때 원래 지나치게 전망치가 높으면요,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추정치가 다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미스의 확률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제 빗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망치를 초과하는 그런 실적을 다음 분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대되는 의견을 좀 해보면요, 원래는 4.67달러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내년에 이제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3.85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수정된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멀티플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257입니다. 자, 그러면요, 257 나누기 내년에 이제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순이익이 원래는 4.67이었잖아요. 나눠보면 4.67 하면 멀티플이 55배입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닝의 전망치에 따르면 내년 만약에 테슬라의 멀티플이 55배만 지키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왜냐면요,
있다면요. 만약에 257에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누기 내년에 기대되는 순이익이 3.85잖아요. 자, EPS 3.85로 나누면요. 멀티플이 66.7입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내년에 멀티플이 66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오히려 1년 동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멀티플은 66배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 이러한 계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 부호가 붙는다라고 해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이유가 궁금한데요. 위험이 감소한 수치는 주가가 상승하는 한 가지 이유지만 몇 가지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판매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요, 매주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를 추적하면서 특정 분기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을 판매할지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지난 주말까지 중국에서 약 14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요, 아마도 16만 5천 대의 분기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속도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 굉장히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중국의 실적 호전은 일반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업그레이드 모델 3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더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차량이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얘기는요, 내년 들어서도 모델 3 차량이 판매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요인은요, 테슬라라는 종목과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 월 할부 페이먼트 결제가 낮아진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하고 있다. 가격 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최근 들어서 어닝에 대한 전망이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 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리스크 하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요, 중국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모델 3를 출시했는데 이 차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테슬라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금리의 영향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자동차의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톰톰이라는 기업과 힘을 합쳐서 차량용 AI 기반 대화형 비서를 개발한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디지털 매핑 업체 톰톰이 등장합니다. 톰톰은요, 한때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내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글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잘 키지 않는데 톰톰은 한때 차량에 이제 모든 영국 차량에도 이제 설치가 돼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톰톰과 기술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휴를 맺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용 대화형 비서를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통해서요, 사용자, 즉 운전자라든지 승객 같은 경우는요, 차량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인포테인먼트는요, 인포메이션 더하기 엔터테인먼트 합성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은 뭐 뉴스를 시청한다든지 날씨라든지 로컬 정보, 지역 정보죠. 그리고 이제 관광 정보, 이런 거를 검색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를 시청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왓츠앱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위치 검색은 당연하고요. 차량 명령 시스템 따라서 앞으로는 차량을 조작하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열어줘 아니면 와이퍼를 뭐 작동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고요. 구글 지도 및 세계 최대 매핑 플랫폼인 히어와 경쟁하고 있는 톰톰은요. 음성 비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저 오픈 AI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톰톰의 AI는요. 애저 안에 분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개발된 음성 어시스턴트 인공지능 비서는요. 다른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통합도 가능하고요. 개방형 모듈식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인 톰톰 디지털 코픽에 내장돼 있다. 이렇게 네덜란드 지도 업체 즉 톰톰은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톰톰은요. 체포 사용자가 체포 지도를 사용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7월 달에 챗GPT용 라지 랭귀지 모델 플러그인을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엄청난 기업이 톰톰과 손을 합쳐서 이제 차량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글 그리고 애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용 AI 기반 인공지능은요. 구글 그리고 애플 나아가서 테슬라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기업이 독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미 모바일 쪽에서 생태계를 구성해 놨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이 생태계라고 부르는 운영 체제를 그대로 차량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이 차량용 인공지능을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 그리고 애플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테슬라는요. 독보적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그 안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 소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톰톰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차량용 인공지능의 성공 확률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을 놓쳤는데 새해 들어서 주식 투자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세일이 끝나긴 했지만 시킹알파 멤버십에 가입을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킹알파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뉴 이어 세일 30% 할인 행사를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저가로 할인된 가격에 시킹알파 멤버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는 대로 공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0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